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권현경입니다. 저는 오늘 한글 조선전도의 문화유산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입수 경위와 문화유산 지정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도의 주요 특징, 기존에 있던 연구 성과들, 그리고 과학적 분석 결과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가 세상에 처음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11년입니다. 프랑스의 일본학자 게이버 루카스가 유럽 경매에서 이 지도를 구입하면서 비로소 그 존재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2014년 2월에 국내 한 지도 수집가가 국내 반입을 하게 되었고, 그해 12월에 저희 국립해양박물관이 공개 구입을 통해서 이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박물관은 이 지도가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표기 지도이고, 조선 후기의 지리정보 대중화와 한글 실용화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자료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그런 높은 학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유산 지정을 본격적으로 17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7년 12월에 부산시 지정 유형 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하였고, 19년 1월에 현장 조사에 이어서 4월에 최종적으로 시지정 유형 문화유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23년 12월에 보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고, 24년 2월에 전문가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현장 조사에서 보물 승격을 위해서 두 가지의 보완 사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도에 나타난 한글 지명의 구개음화 등 음운 특성에 대해서 국악적 연구를 좀 더 보완하자는 그런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지도 뒷면에 남아있는 글귀의 정확한 내용을 더 파악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관은 이 지도의 가치를 다시 점검을 하고 승격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학술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도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가로 63, 세로 103cm 크기로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정척, 양성지 계통의 동국지도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지 위에 수묵과 담채로 제작된 그린 필사본입니다. 그리고 16절 형태로 가로와 세로로 두 번씩 접어서 작은 수첩 크기로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의 그 훼손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뒷면 전체가 얇은 한지로 배접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지리 표기입니다. 산은 모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표현이 되었으며, 산맥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크기를 달리 구분하여 그려 넣었습니다. 강은 쌍선으로 표현을 하였고, 강 줄기와 바다 연안은 청색으로 채색을 하여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의 주부 군현은 눌러 찍은 원형 기환에 한글 지명을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도별로 원의 둘레를 다른 색으로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군현보다 더 큰 원형 기호로 강조를 해서 조선의 중심임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섬들은 대체로 윤곽을 간단하게 그린 뒤에 그 안에 도서명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섬이나 포구 같은 경우는 도형을 별도로 사각형 기호로 단순화하여서 그 안에 이제 지명을 넣는 것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해안의 일부를 보니 이렇게 사각형 기호에 지명이 표시되지 않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과 병영, 그리고 수영 같은 군사기관은 원형 안에 그 명칭을 표기하고 기호의 내부를 청색으로 채색하여 일반 군형과도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옛 국명을 지명과 함께 부기했다는 점인데요.
압록강 상류의 진번, 함흥 인근의 현도, 평양 부근의 당군, 기자 낙낙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대 지명이 지도 위에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여백에는 동서남북의 방위 표시가 함께 되어 있었고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에는 서울로부터의 거리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 쪽 여백을 좀 살펴보면 각도의 지방 관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37관, 충청도는 54관, 그래서 팔도를 총 합해서 334관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곡지형의 회자사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지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풍수적 표현으로서 우리나라 지형이 북북서를 등지고 남남동을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서는 1073리, 남북은 3373리라는 국토 크기를 함께 적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인지하던 국토의 범위와 규모를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정보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서 북경까지 3200리라는 기록과 조선에서 명주 정해까지 열흘 걸린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또 의주 쪽에서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의순관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조선이 인식하던 중국과의 거리와 외교적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뿐만 아니라 일부 지명은 백두산, 묘향산, 녹도와 같이 한자로 표기되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평안도 성천과 양덕 사이에는 고구려 건국과 관련된 옛 지명인 송량국이 보이는데 이 지명은 다른 고대 국명과 달리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또 산을 일부러 덧그려서 가리려는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주 8반, 평양 6반, 해주 4와 같이 각 지명 옆에 서울까지 걸리는 일정을 한자로 병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군현에다가 이렇게 표기한 것은 아니고 감령 소재지와 같은 주요 지역만을 선별하여서 일정을 기록하였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도 뒷면에는 지도 내용과 별개로 신수 관련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앞면과 다르고 지도 제작 후 추가로 이 내용이 기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경호년 신수라고 하여서 경호년의 점괘를 메모하여 적어 넣었는데요. 여기서 경호년은 1750년, 1810년, 1870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제작 시기는 이 점괘보다는 빠른 시기, 그러니까 경호년보다는 이른 시기였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도와 독도 관련된 표기입니다.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에서는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독도보다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1755년에서 1767년경 제작된 보물 동국 대지도에는 독도가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실제 독도보다 더 큰 섬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지도가 정상기 지도를 따르기 이전에 즉 더 이른 시기의 전통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서 모사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도를 둘러싼 기존 학계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일단 공통적으로 이 지도 한글 표기의 독자성과 희소성, 그리고 전통 지도 양식의 계승 등에 주목하여서 제작 시기, 지역, 언어적 특징 등에 대한 그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먼저 2013년 게리 레다드 교수는 이 지도를 처음 학술적으로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다드 교수는 지도의 형식이 정척식 계통의 전통적인 조선 지도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보았으며 지도 표기 방식, 한글 맞춤법, 종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늦어도 18세기에 제작된 지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천안, 영천과 같은 표기에서 나타나는 의문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서 이 지도 제작자가 남부 지역 출신일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연구가 이어졌는데요. 한국지도학회 부회장 최선웅은 용천, 영원, 내안 등에서 확인되는 국외음악가 지명에서 확인되는 국외음악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서북 방언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서 이 지도가 평안도 지역 아니면 서북 방언을 쓰는 사람이 필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초기 소장 나라가 프랑스였고, 또 조선 후기 천주교 전례와 한글 사용 확대 등 그런 사회 문화적 변화를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지도가 19세기 후반에 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이따 발표를 하시겠지만 또 간략히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지도에 표기된 행정지명이 1767년에서 1776년 사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한 이 지도가 정척 양성지 계통의 전통지도 형식이 18에서 19세기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목판봉, 동국지도와 비교했을 때 산줄기, 해안선, 주기 등의 여러 요소에서 유사성이 뚜렷하다고 분석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한글 병기 지도들과의 비교 연구 필요성도 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한글박물관의 고은숙 학예연구관은 한글 지명 표기 의문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지도의 한글 지명이 국외음악가 이 지도의 한글 지명들에서 국외음악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가도교정 표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대체로 18세기 중엽 이후에 국어의문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뒷면 점괘 아래 하가 그냥 일반적인 하로 표기되었다는 점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언어 현상으로 지도 뒷면에 적힌 글귀는 지도 제작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지명 표기, 지도 양식,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글 조선전도의 특징을 분석해 왔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분석입니다. 19년 부산광역시 주관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그런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관 그 유물관리팀에서 지도 뒷면 기록을 정확히 판독하고자 적외선 촬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한 장의 지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총 5장의 한지를 이어 붙여 만든 지도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 붙인 한지 중에서 가장 큰 장의 크기는 가로 77.4, 세로 43cm 정도였고, 또한 지도 곳곳을 살펴본 결과 강줄기와 해안선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이를 덧댄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의주 지역에서는 종이로 덮여 강줄기를 다시 그려 넣은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정은 경기 강원도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간에는 총 3장의 종이를 덧대어서 강줄기를 크게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화도 인근에서는 섬과 해안선을 다시 그린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산을 지운 흔적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 연안에서도 해안선을 다시 그린 흔적이 확인이 되었는데, 특히 울산과 부산 일대 해안선이 수정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래 이제 목적이 뒷면 글귀를 좀 더 정확히 명확하게 판독하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에 따른 심한 마모로 인해서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판독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의 실학적 지리인식과 한글 실용학 결합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현재 그 제작 시기가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명체계, 의문적 특징,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제작 시기를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는
언어학 그리고 지도학 등 관련 분야의 그런 협력 연구를 기반으로 이 지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향후 보물 습격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립해양박물관은 앞으로 심화 연구를 지속하고 보물 승격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